이제 여러분 한유의 생애부터 시작을 해서 한유라는 인물의 문학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유하면 역시 고문운동이죠. 그런데 당시 할 때도 한유를 사실 배우긴 했습니다. 그때도 이 사람은 어떤 기특한 표현, 그죠? 예, 어떤 자기만의 개성적인 표현을 중시했던 그런 시인이다. 그러면서 한번 등장을 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생평을 먼저 해야 되겠는데요. 이 사람 60까지는 못 살았어요. 그죠? 예. 예, 환갑을 못 지내고 죽었는데, 그런데 이 당시는 워낙 이제 당나라 말기 때는 일찍 죽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정도만 살아도 뭐, 게다가 이 사람 보면은 말년에 진짜 중요한 직책을 다 맡았거든요. 나름대로 행복한 삶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의 자는 퇴진, 제가 이제 자는 잘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이 사람은 특별히 언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한유는 한퇴지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 자, 그래서 이제 자까지 같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 하북성 창녀 출신이고요. 어렸을 때는 참 좀 예 불우했습니다. 불과 3살 때 고아가 되어서 평수 밑에서 주로 이제 자랐다고 해요. 예, 얼마나 좀 이 불우한 환경입니까? 그 집안이 그렇게 넉넉하지도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운이 따라서 불과 만 24세에 진사시에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직책을 맡게 되죠. 초기에 이제 혈기왕성한 20대 초중반 때 진사시 합격을 하면 몇 년 이제 눈치 보다가 무조건 개혁적인 정책을 올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 무민들의 어떤 마치 정해진 그런 루트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죠. 그래서 못 되면은 예 멀리 추방당하고, 잘 되더라도 그냥 이제 자기의 어떤 기계가 꺾인 거니까 제대로 그 신나게 이제 관직 생활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귀향은 안 갔는데 장안을 떠나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이제 이 사람은 황제 뭐 예 한두 사람에 의해 가지고 계속 이제 중용이 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자기의 정책을 관철시킬 때 절대로 자기 뜻을 굽히지 않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 번 자천되었다가 또 등용되고, 왜 이럽니까? 일단 자천되면 끝이지. 다른 사람은 살아 돌아오지 못하잖아요. 한유는 왜 이렇게 예 무슨 오뚜기처럼 계속 살아 돌아온, 불사신도 아니고 왜 이럴까요? 이 사람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이고, 게다가 이 사람은 사심이 있어서 이제 자기가 이런 정책을 했던 게 아닌 것을 다른 사람들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 시기는 특히 이제 당쟁이 아주 격화되는 그런 시기 중에 이 사람이 어떤 그 관직 생활을 관직 생활의 어떤 시기하고 일치하는 그런 점을 여러분도 지금 예, 보실 건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러면은 아무리 이제 한유를 중용하고 싶은 황제라도 자기 주장 절대로 안 굽히는 이런 사람은 예, 무슨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간에 몇 년 안 되어서 자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황제가 바뀌든가 아니면 이제 그 어떤 당쟁에 의해서 큰 사건이 일어나든가 하면은 다시 한유를 불러들이거든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역시 이 사람처럼 강직한 사람을 한번 이용해 보려는, 그러면서 황권을 강화해 보려고 하는 그런 바램도 있었겠고, 두 번째로는 역시 한유의 사람 됨됨이 자체가 워낙 올고잡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사람됨 자체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예, 나중에 말년되면은 국자제주, 경조윤, 이부시랑이라는 그야말로 지금 환상의 이런 직책을 받게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렇게 이제 인품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런 걸 받을 수가 없었어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이제 예를 들어 이제 헌종 황제한테 간영불골표라는 표를 올리는데, 표는 이제 그 청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정책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얘기하면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게 아니고 자기 주장대로 제발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올리는데, 여기서는 이제 헌종 황제가 부처의 뼈를 궁중으로 맞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상 숭배 비슷한 거를 하려고 하니까 이에 반대해서 불교를 배척하는 글을 올립니다. 완전 이거는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제 대통령이 예를 들어 있습니다. 어떤 A라는 대통령이 있는데 이 A라는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불교 신자라고 합시다. 불교 신자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대통령한테 그 편지를 써가지고 불교를 불교를 지금 당장 내쫓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간이 작으면은 아무래도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 정도로 이 한유는 강직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당연합니다. 쫓겨났습니다. 예. 이런 이야기 하면은 웬만한 그 황제가 아니, 웬만한 대인배가 아니면 무조건 빡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죠. 죽을 때까지 안 불러드립니다. 그 다음 황제가 되어서야지 이제 한유가 다시 이제 어, 수도 장안으로 예, 불려들어지는데요. 자, 어쨌든 그런데 이제 말년에 되면 이제 이게 무슨 제가 웬만하면 벼슬 이름을 안 가져오는데 이런 벼슬 이름을 가져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국자 제주는 무엇인가 하면은 국자감의 이제 제1인자입니다. 경조유는 무엇인가 하면 경조 이게 이제 서울이거든요. 유는 판윤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서울시장입니다. 서울의 통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서울의 제1인자. 이부시랑은 어떻습니까? 시랑이라는 거는 이제 이게 이부의 그러니까 이제 육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부, 예부, 호부, 형부, 공부 이런 거 있는데 그 중에서 시랑은 두 번째입니다. 예. 이거는 넘버 원인데 이건 좀 넘버 투다. 그래서 이건 안 좋.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 이게 전부 지금으로 치면 전부 1급 바로 밑에 2급에 해당하는 아주 최상의 벼슬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 국자재주는 과거를 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선비들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대신해서 어,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 이 제주는 뭔가 하면 그야말로 사실을 패스시켜주는 이런 입장이었죠. 그죠? 나중에 이제 이 자기가 합격시켜주는 사람들하고는 웬만하면은 이 어떤 그 우정, 그 완전히 이제 우정이라보다 이건 이제 사제지간의 관계죠. 사제지간의 어떤 관계가 이 관계 비슷한 게 죽을 때까지 이어집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이 스폰서해서 스폰서 하에서 이제 과거에 합격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경조윤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이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이분은 지금으로 치면은 행정자치부, 옛날에는 내무부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육부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서 이 이제 우리 조선 시대로 치면은 이게 이제 참판입니다. 2조 판서가 있고 2조 판서 바로 밑에 2조 참판이 있겠죠. 이 2조 참판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2조 참판은 특히 어떤 자리인가 하면은 재상 있죠.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그걸로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해당되는 예 그런 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조 판서, 2조 참판 이런 것들이요. 그거를 지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이 직책은 그야말로 그 황제가 이 사람을 얼마나 아꼈는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한유는 행운하죠. 여러분, 이 정도의 어떤 높은 벼슬을 했던 사람은 잘 없습니다. 굳이 이제 찾아보자면은 왕유가 잘 풀리긴 했는데 왕유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장구령 정도였습니다. 장구령은 재상까지 하죠. 예, 어쨌든 이제 한유는 장구령급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학가로서도 대단하고 실제로 이제 어, 관직도 이렇게 술술 끝에 가서는 잘 풀렸고 중간에 고생은 좀 합니다만은 그야말로 행운아였습니다. 자, 이 사람 예, 과연 이제 이 고문운동의 핵심은 무엇인지 봐야 되겠는데 사실 좀 전에 유면했으면 다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유교윤리를 바탕으로 해서 변려문을 지향하고 고문을 쓸 것을 주장을 했는데 이것은 유면의 주장하고 다른 게 무엇일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그냥 되풀이한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은 거기에 맞는 창작 작품이 뛰어난 게 많아서 역시 한유는 고문운동의 1인자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이 고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한대 이전의 글
이 선진 있잖아요. 그런 글이 아니라 유가적인 도가 담긴 글이다. 따라서 공자하고 관계된 것들. 그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탕임금, 주문왕, 주무왕, 공자, 맹자. 이거 어디서 여러분 이거 안 봤습니까? 도통을 얘기하고 있죠. 유학 도통. 유학 도통의 부활을 주장을 합니다. 이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유면이 이야기한 거에서 그 몇 사람 생략된 겁니다. 여기 보면 중왕이 대신 들어갔고 이제 그 사람은 유면 같은 경우에 주공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공자 뒤에 공자의 제자에 해당되는 뭐 자하, 자유 뭐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순자 그리고 이제 한나라 시대 가희하고 예, 동중서 이런 사람들 왔는데 그거 빼고는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간략화시킨 어떤 도통입니다. 이 도통 이게 이제 뭐냐면은 쉽게 말해가지고 그겁니다. 족보 유학 도통의 족보를 이렇게 딱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 이후로는 제대로 도통이 전달이 안 되었으니까 그거를 지금 부활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한 게 한유의 고문운동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떤 말을 얘기하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고문을 짓는다는 게 어찌 다만 글귀가 변려문과 같지 않은 것만을 취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변려문의 상대 지점에서 그 어떤 형식적인 것만 취하는 게 아니다라고 확실히 하고 있는 거죠. 옛분들은 생각해도 배울 수 없지만 옛 도를 배워서 그 문장이 더 아울러 통하려는 이런 데서 그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도통을 부활시키려는 겁니다. 문장이 통한다는 것은 역시 옛 도에 뜻을 두고 있다는 것이 된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이 성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 하은주 양한의 글이 아니면 감히 보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거의 글이 아니면은 취급조차 아니고 글조차 어 글로서 취급조차 안 했다 이런 말인데 이게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게 왜냐하면 이런 글이 이런 글 말고는 사실상 글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죠? 전해지는 글로 따지자면은 지금 기준에서는 이 글만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사실 이 시기 당나라 때만 하더라도 그 밖의 온갖 잡서들이 있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송 이후로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그 서적이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부 이제 특히 이제 뒤에 이제 당송 거치면서 온갖 서적들이 그 눈사태처럼 많이 쏟아지니까 옛날의 어떤 글은 많이 사라지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아있는 글로 치면은 예, 이런 글들밖에 오히려 없는 것이 돼버리는데 한유 때만 해도 사실 여러 글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성인의 뜻이 아니면 감히 마음에 두지 않아서 들어앉아 있을 적엔 다른 모든 일은 잊은 것 같고 행동도 다른 목적은 잃은 것 같았으며 골똘히 생각만 하고 있는 것도 같고 멍청이 미혹되어 있는 것도 같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야말로 성인의 이 말뜻에 완전히 이제 푹 빠져서 그것만 생각하는 그러니까 성인의 뜻이 아니라면은 그 글로서의 가치가 없었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치하여 가지고 손을 통하여 표현될 적에는 오직 낡은 표현은 버리기에 힘썼으나 애를 써 애를 써도 그것은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하면서 고문이 그렇게 이제 고문의 추구가 사실상 어, 쉽지만은 않은 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고문의 추구는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파악을 그러니까 이제 한유가 어떻게 고문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한유의 고문 운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문에 대한 어떤 그 한유의 본심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뤘고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조금 내려야 되겠는데요.